방송 구조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짤. 타임지가 천공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니 이거 국격 진짜 너무 국가 망신 아닙니까? 그것도 타임즈라는 유력한 그런 언론사에서 이 뭡니까 이게? 더즌 컨트롤. 진짜. 이거 야. 대통령실에서 입장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야, 대충 보면은 그거 윤석열을 지금 좌지우지 컨트롤하고 있는 뭐 요 느낌이잖아요 지금. 네. 저 라스푸틴이 나중에는 아주 비극적 결말을 맞는데. 같이 이렇게. 청와대 이전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밝혀내야죠. 단 한 번도 이 천공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되는 거죠. 심지어 외신마저. 자, 뭐 그런 이야기고요. 자, 다음. 원희룡이 지금 저 넘버 3 장면의 패러디인 것 같은데. 그때 말을 더듬던 송강호. 특검을 말하는 새끼는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 넘버 3 진짜 그 전설 같은 영화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으로 네, 씌우고 있는 지금 거죠.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가장 만만한 상대가 한동훈입니다. 검사 접근 한꺼번에 때려잡힌다 싶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원희룡이 나온들 나경원이 나온들 더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총선 때 보여줬던 그 극악함. 그 전에 저 비대위원장 할 때 법무부장 할 때 그 극악함이 가장 그 최근의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죠. 사실은 자기가 지금 비윤, 반윤, 뭐 절윤까지 얘기 나오지만 원래 시작은 한 몸 아닙니까? 네. 윤석열과. 근데 왜 처음에 총선 초반에 한동훈이 저 원희룡이 지역구 가가지고 막 서로 손 들고 뭐 얼싸안고 그랬었잖아요. 네. 정치는 무서운 거요. 지금 상황은요. 서로 약속대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치적 리스크를 갖고 좀 일합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이 여론조사는 잘 나온다고 해도 나머지 세 후보가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표 밀어줄 거다 이런 상황이 되고 한동훈 쪽에서도 공안증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공안증.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를 대할 때 쓰는 공안증 이렇게. 자, 어쨌건 지금 한동훈은 배신자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거고. 자,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당대표. 대권. 여기서 이기면 대권. 제2의 유승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2의 유승민이란 말은 배신자 프레임. 유승민이 이 상황에서도 잘 못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유승민 자체가. 박근혜 탄핵 때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까지도 못 태어나고 있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저 4시 톤으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전하, 그거 유튜브를 끊으시고 상소문을 좀 읽으시지요, 전하. 이거는 이제 그 간신 톤이고 이런 톤이 있습니다. 지금 진짜 충신 톤이잖아. 전하, 그거 유튜브를 끊으시고 상소문을 좀 읽어주시지요. 참 이런 게 없다는 게 국민의힘한테 이게 없다는 게 이 비극의 시작이에요. 정말 그 이태원 극우 유튜브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극우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게 떠도는 얘기처럼 알았는데 이게 다 증언이 나오니까 이제 완전 빼박인 거죠. 뭐. 정상인은 아니에요. 정상인 아니라고. 그렇죠. 여러분 있잖아요. 윤석열 수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들어줄게. 내가 옛날에 한 2년 정도 전인가 동네에 커피숍 사장의 엄마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약간 돈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돈은 좀 있는 사람인데 이제 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빌빌거리니까 커피숍 하나를 차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커피숍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맨날 모여가지고 이제 친구들 불러 모아서 맨날 거기서 이제 노시는 거야. 네. 근데 이분이 태극기 부대야. 어.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다 보니까 어떤 대화를 하냐면 정치적인 이야기만 나오면 딱 그거야. 몰라.
문재인이 어쩌고 이재명이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윤석열의 수준이에요. 네. 지금 그나마 대통령이라 정제돼 있을 뿐이에요. 야 위티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 이게 민주노총이나 저 좌파들이 저기다가 막 오일 퍼붓고 해가지고 일부러 밀었대. 그럼 이 범인부터 잡아야지. 왜 우리 상민이를 건드려? 이딴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딱 그 수준이라고. 몰라. 전 그 수준보다도 더 아래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어디도 매일 취해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분은 거의 매일 취해서 한 말 본인이 아침에 한 말 점심에 다르게 하니까 네. 더 못한 수준이다. 자 다음 지금 자충수비, 탄핵 청원 폭주, 이태원 음모론 장마전선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네가 만든 거야, 네가.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요, 그림이. 실제로 보면요, 옛날에는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문도 만 평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보는 재미가 약간 좀 양념 같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관여층이 돼서 방송을 보게 되면 대개의 만평들이 좀 비겁해요. 직접 때리는 만평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마어마한 풍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야. 대개 보면 심판 보겠다는 거야. 왜? 권력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소개할 만한 만평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개소리 방지위원회가 유일하게. 네. 다음 한번 볼게요. 어제 운영위 저 회의에서 민주당 강유정 의원의 활약이 돋보이더만요. 저분 원래 영화 평론했던 분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인문학자십니다. 용산 전번 챗 GPT에 다 나와.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 그 번호가 누구 번호냐. 국가 안보라고 공개할 수 없다. 국가 안보가 어디 있어요. 도청당하는 놈들이. 맞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천하람이 한 얘기인데, 천하람 의원이 한 말인데, 이 번호의 주인이 김건희 여사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천하람 네, 의원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네. 그 5층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네. 5층에 김건희 집무실이 있다는 거랑. 어쨌건 안보를 핑계로 이야기하지만 무슨 안보가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정말 안 보입니다. 7070. 아, 저거 어디 갔네. 심지어 그것도 아, 지겹다 지겨워. 아, 그 대통령실 정도 되면요 전화번호를 지정해서 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어. 다음 어망대 어차피 망한 나라 대한민국. 뭐 자조적인 이야기긴 한데 안 망해게끔 해야겠죠. 어차피 망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지. 어차피 망한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방이 각성하십시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 있죠 지금. TV 맞아요. 프로그램에 외국인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의정 갈등, 부자 감세, 남북 긴장, 불법 파견, 조장 정부, 이주 노동자분들이 실제로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고학력 사회가 되면서 3D 업종에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와서 돈 벌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하는 월급도 그 나라 가면 꽤 괜찮은 월급이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파견 해가지고 실제로 원청에서 직접 부리지도 않는 경우가 허다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그나마 좀 바뀌었죠. 저 안전에 관련돼서는 이제 그 파견 같은 걸로 하지 않고 직접 고용하게끔 만들어진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어쨌건 한국은 처음이지 지금 K-팝 그리고 세계적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간 나라에서 지금 보여주는 후진국형 이태원 참사도 후진국형 참사죠.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제가 항상 드려왔던 말이에요. 바이든이 시진핑을 째려봤더니 윤석열이가 옆에 있던 행동대장 윤석열이가 가서 시진핑 아우창을 날린 게 현재 한국의 외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그 트럼프하고 토론회에서 멍을 때려버린 거예요. 네.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멘트를 하다가 끊겼어. 그때부터 바이든 후보 개최론이 지금 끌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민주당 내에서 마땅히 나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재 부통령 정도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바이든을 후보 개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질 바이든을 먼저 설득해야 되는 영부인 이 과정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한번 봐봐요. 가치 외교라고 저게 이제 옛날에 그 냉전 시대에
저 민주국가와 뭐 공산국가를 편나누던 것이 그 가치였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30년 전 대가리인데 뭘 봐 비키하고 쭉 가고 있는데 바이든이 몰라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신지. 앞에 이 사람은 누구냐? 뒤에 밀고 오는 기시다가 뭐라 그러나 봐봐요. 상남자. 상남자래. 본인 앞서서 싸워주니까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상남자는 무슨 자 다음만 보겠습니다. 경인일보 경인만평이네요. 지금 북한에선 김일성, 김정일에서 김정은 배치. 지금 뭐 이쪽 관심 별로 없으시겠지만 북한 이제 뭐 고위층들이 김정은 배치 차고 다니는 그 목격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지금 동맹국에서는 유럽 바이든에서 트럼프 배치로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 실제로 지금 분위기로 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렸던 윤석열이가 트럼프를 어떻게 대할지는 명약 관한이래요. 바이든보다 더 굴종할 겁니다. 그 전에 끌어내려야겠네요. 다음만 보겠습니다. 9%대 스텔스 인상, 지역 난방 요금 들썩. 스텔스 인상이란 말은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몰래 싹 해서 소리 소문 없이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안 잡히는 그것처럼 이게 조용히 올린 거예요. 예. 논란이 안 되게끔. 그 밑에 그저 부제목들 한번 읽어줘봐요. 이달부터 연료금 조정안 적용 180만 가구 난방비 연 7만 원 늘 듯. 작년 3,147억 영업이익 거뒀지만 연료 미수금 고려 땐 사실상 적자. 민간 사업자도 추가 인상 동참 전망. 이것도 이제 어디 핑계 될 것 같은데요. 또 뭐 문재인 정부의 뭐 탈원전 이런 얘기하면서. 유류세 인하 폭도 낮추면서 사실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조차도 언론에서는 기름값 올랐다 이런 식으로 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서민들만 옥죄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여러분도 걱정이에요. 역대급 더위가 온다는 소식이 있죠. 이미 여러분들 맛을 보셨잖아요. 3월달이 이상기온이었고요. 6월달이 이상기온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7월, 8월, 9월 뭐 한 중순까지는 엄청 더울 텐데 전기료 장난 아니겠죠. 네. 걱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 일부에 좀 연료를 많이 안 쓰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1년은 내내 이런 식의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구조는 이런 거예요. 국가가 우리 국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돼요. 연료비, 전기료. 근데 되게 열받는 건 이런 거예요. 한전을 한 50% 민영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민영화 시켜놓으면 그 주주들이 생기는 거고 한전이 적자이기 때문에 전기를 올려야 된다고 그 논리를 펴니다. 근데 사실 국민들한테 지금 지급되는 전기료는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해 주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여기 기억하시겠지만 가스비 관련해 갖고 그게 막 폭등하고 막 그 가격 올릴 때 이렇게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물가 요인이 생기면 정부라고 하는 이게 네. 벽이 하나를 딱 막고 서서 직접 서민들한테 충격이 안 가게끔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정권이 돼버린 거예요. 충격파가 오면 정부는 싹 비켜버리고 직접 서민이 맞게끔 만들어버리는. 그 기본적인 물가 관리 목표라는 게 있는 건데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런 청사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다 손 놓고 있죠. 이 와중에 석유공사에서 무슨 뭐 저기 영일만 판다 하지 않나. 그리고 뭐 방글라데시인가요? 그 교량 사업에 왜 우리가 1조 1천억 지원을 해주는지 그것도 이해를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 자, 다음 거요. 오늘 이제 방송 구조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정식 이슈로 다루겠지만 오늘은 그 SBS의 프로그램 중에 끝까지 판단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첫 방송이 뭐였냐면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그거였어요. 나중에 다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이때 김성태가 김정은 친서받았다고 과시하더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최근에도 지금 쌍방울 등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아무 상관없네 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 보시면은 최근에도 오늘도 올라온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근데 판사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불과 예전에 1년 반 전만 해도 TV조선에서도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했다고 그 보도가 나옵니다.
자, 어제 민들레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퍼센트 더 있어야 탄핵하나 긴장하고 있는 여론판도. 사실은 윤석열은 탄핵이라니까요. 현재도 탄핵 상태예요. 근데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워낙 저질이다 보니 저질인 거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면서 이런 표현하죠. 그 새끼가 그렇지 뭐. 그러니까 분노의 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기대치가 없으니까. 맞아. 근데 특정 어떤 시점이 있다 보면 윤석열 탄핵 도저히 못 참겠다는 시점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2, 3주 전에 갤럽 기준 21% 나왔을 때도 이미 탄핵인 거죠. 박근혜도요. 박근혜도 그 당시에 민주당이 국회 일당 됐을 때 탄핵 직전에 그 분위기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일당을 민주당이 하니까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은 압도적으로 의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이제 저 정윤회 게이트를 거치고 이제 최순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지지율인 것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 태블릿 PC가 나오는 상황이 되면서 박근혜 지지율이 겁나게 떨어지고 100만씩만 매주 나오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지지율이 나중에 막 한 3, 4%대까지 떨어지는 시점이 오는 거거든요. 5%막 이게 최저로 본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 이런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어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윤석열 탄핵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지금 저 이미 국민 여론은 저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다가 전화 면접 자동응답 각각 57.0, 58.8. 반대한다가 40.2, 38.9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진보하고 중도 쪽 분들은 거의 한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층 일부가 윤석열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탄핵은 아닌 것 같아. 그게 이제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헌정 네. 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 게 헌정 중단인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탄핵 청원이 거의 100만 곧 될 거인데 이런 숫자가 100만 일단 돌파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서서 탄핵에 동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도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구나라는 숫자를 확인함으로써 점점 더 어떤 내 마음의 확증을 갖게 되지 않을까,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 번 속으면 뭐하고 두 번 속으면 뭐하고 세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다 이런 것처럼 저는 역사 속에 국민들이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정치하면 안 되는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쟤네들 봐봐요. 무슨 사건만 나면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걔네들이 그런 뇌구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김현 의원도 관련해서 그런 거잖아요. 핵심 뭡니까 그게? 김홍일이 이용해서 방송 장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무죄가 나는 김현 의원 걸 갖고 와서 갑질했다고 프레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명박대로 한 올라가면 볼까요? 국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국민 대박 내주겠다고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명박이를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네. 국민들 속았죠. 그런데 속았다는 걸 미처 인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또 박근혜를 뽑습니다. 물론 다수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표 차이는 3%도 안 났습니다. 네. 다 결집했죠. 그런데. 네. 근데 박근혜를 시켜놨더니 실제로 박근혜가 무능한 것도 있지만 주위를 둘러싼 부패 수구 세력들이 그냥 나라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순실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아닌 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그게 나오면서 국민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났던 거죠.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릅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득표율이 40% 조금 넘어요. 얼마 안 됩니다. 탄핵 이후인데도. 네. 그래서 우리는 정권 재창출할 줄 알았죠. 그런데 0.73%,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 돼버려요.
물론 여기는 미분류표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 자체하고라도 결국 국민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라 망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다시는 이 세력을 찍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뼈저리게 깨닫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요 총선을 지고 나서 지지율이 아예 안 오르고 있는 걸 한번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국민 민심은 탄핵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맹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신분립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곳간 뭐 군대 이런 건 없어도 되지만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느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내가 저번에 한번 대구 경북 분들한테 좀 많이 비판적인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악플도 달립니다. 나는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25%든 10%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나오면 대선엔 도움이 되죠. 당장 국회의원 선거는 도움이 크게 안 되더라도. 네. 근데 문제는 정치 고관여층은 그걸 아는 거예요. 최근에 윤석열이 부자 감세하잖아요. 그것도 초부자 감세. 네. 그건 셀프 감세입니다. 셀프 감세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부자 감세해 주는 거. 그러면 서민이 화를 내셔야죠. 어려운 말로 이거를 계급 투표라고 해요. 부자는 부자 정당을 찍고 서민은 서민 정당을 찍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많이 좋아졌다고 좀 봐요. 실제로 좋아졌다는 징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까지만 해도 보수 진보 비율이 뭐 정도 빼고 나면 대략적으로 보수 진보 비율이 60대 40 정도였거든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거의 50대 50으로 올라왔어요. 그걸 마지막에 끌어올린 게 이재명, 윤석열이에요. 50대 50 정도 올라왔다. 네. 근데 다음 대선 되면은 진보의 비율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거 봐도 6대 4 정도가 이제 공고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지금 다음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해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건 있어요. 이현주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는데 국회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연락을 오면 제가 방송을 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연락이 안 오면 취소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잠깐만요. 두 분이 시간 좀 끌고 있어봐요. 그래서 얘기를 특이한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구나. 더 이야기 계속하십시오. 네. 우리 별매그리님이 많이 네, 얘기하시죠. 민생문제연구소에서 요즘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요. 뭐 저희 계속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거 계속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기자회견을 했죠. 우리 촉구 김건희 씨 뭐 특검 촉구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근데 이제 탄핵이란 얘기가 저는 이게 이제 이 탄핵 이게 매우 가슴이 벅찼던 게 뭐냐면 지금 뭐 93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탄핵에 대한 그 국민 동의가. 네. 근데 정말 불과 몇 개월 혹은 제가 길게 봐서 1년 전만 해도 탄핵 얘기 당 안에서도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 뭐 제가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동관 탄핵해야 된다. 뭐 불법 비리 있는 검사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그렇게 좀 당론이 아닌 얘기를 그리고 방송에서 하는 게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반응이었는데 지금은요. 탄핵 얘기를 누구나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는 당대표에 있는 후보들이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탄핵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저게 매우 벅찬 숫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최고위원 출마하신 정봉주 전 의원님도 지금 탄핵하겠다, 탄핵에 앞장서겠다라고 일성을 밝히셨고요. 좀 전에 인터뷰를 하셨었죠. 지금 이번에 이제 아까 최고위원 10분의 후보가 계셨었는데 아마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민주당에 관심이
갖고 있는 분들 혹은 당원이 아니더라도 조금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여러 가지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탄핵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 보면 이 최고위원 중에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과 누가 얼마나 잘 싸워내고 견뎌내고 심지어 탄핵까지 잘 성공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초점으로 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당원 비율이 많아진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원 200만 명 당원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럼 어느 정도 국민의 여론과 웬만큼 비슷하게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똑같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해요. 이런 국민의 여론과 그렇다 보면은 그 당원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 동안에 쭉 이 후보들이 말했던 언행이나 행동들을 쫙 다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탄핵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분들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좀 네, 그렇게 판단이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자 이현조원 오셨어요. 네. 본인이 탈출했는데 잠깐만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네. 시간 끄는 것도 어렵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